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이 참 좋습니다. 바람도 있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신이 준 자연을 많이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면 또 하나의 어떤 큰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위즈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악인들, 돈 잘 버는 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재밌을 것 같죠? 예, 오늘이 그 위즈덤 상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예. 책이랑 이제 약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보강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또 이제 제 의도가, 이 글 쓸 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에너지가 많이 줄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졌으면 했던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원을 하거든요. 예, 제발 여러분들 학원 사주시고요. 예, 사서 이제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생각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립니다. 그 장이 열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그 즐거운, 신나는 어떤 재미를 얻게 되거든요. 사실 책 자체를 읽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날개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책은 남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날개를 다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정직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과 거짓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에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2챕터, 3챕터 읽으시고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미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이 뭐였습니까? 예, 첫째,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리스트로 쫙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쭉 한번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그 리스트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예,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돈을 벌며 살아가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자기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뭘로 내가 돈을 벌고 살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뭐 특별히 미션을 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500만원 이상 돈을 벌게 되면 그럼 그때는 나는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뭘 하면서 행복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벌기 전에 생각을 해둬야 500만원 벌고 나서 내가 정말로 어떤 혼란 없이 행복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들이 의미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또 뭐가 의미 있습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농담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를 했죠. 돈 버는 것만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예. 앞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탁구 치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 듣는 겁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난 게 있는데요. 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땡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그 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공식적으로 인간이 놀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놀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안 놀면 야단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 때 쉴 수 있도록 쉬어야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를 믿는데 그 사탄이라는 어떤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남 놀 때 공부해야지.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남 놀 때 돈 벌어야지. 그래야 돈 많이 버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삶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조물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쉬어야만 인간의 몸이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사탄은 그걸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조금 더 하면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잘 노는 사람, 특히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하루를 쉬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삶을 잘 경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예. 저만 봐도 제 친구들이 야, 너는 초등학교 때 모습을 잃지 않고 있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걔들을 한번 제가 쇼핑몰에서 만났는데 걔는 정말 좀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흰머리는 납니다만 굉장히 이 생체 리듬은 좋습니다. 강철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일주일에 저는 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특별히 뭐 남보다 뒤처졌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놀아서 한번 잘 놀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의 모델인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둘째랑 받아쓰기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읽어주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의 어떤 감정, 그리고 글을 쓰는 그 연필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막 못 맞춰서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췄을 때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큰아들하고 축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내랑 블럭을 하고 또 그림을 그려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저에게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모든 아빠들이 이렇게 저처럼 놀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놀아주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들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굉장히 좋은 조언자니까요. 와서 이제 그 모든 고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도 사실 굉장히 대단하겠죠.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족을 돌볼 수 없고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해야 된다면 그 직장을 관두는 게 맞다.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100%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큼은 남겨두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 가장 소중한 일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다면 그 일을 좀 못하고 아니면 몇 개는 포기하고 그래서 무능력해져야 된다면 지고 소중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하기 정말 힘들죠? 힘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조금 무능력해지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부인과 남편과도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잘리지 않을 만큼만 능력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어렵죠. 조금만 경쟁이 뒤처져도 잘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잘리면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하십시오. 나는 너희들하고 있는 시간이 소중해서 아빠가 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거의 이해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난 아빠 싫어. 난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열심히 일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가족들은 후회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재수없는 소리인데요. 전 공부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완전히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서점 가는 일을 즐깁니다. 가서 새로운 책을 보고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또 하루에 거의 매일 1시간씩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토요일에 해외 축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밤새 축구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 축구와 또 세계 축구의 흐름을 보는 그 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일, 그리고 실내 사이클 타는 일,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고 그쪽에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랑 노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요일 점심 때는 제가 아내 직장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보다 2배나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아내랑 등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를 두고자 하는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돈은 뭐가 돼야 되죠?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칠 만큼 돈 버는데 몰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하고 나중에 삶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을 잘 계산을 하셔서 그것을 돈의 목표량으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수단으로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정말 좋은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가 체력입니다. 이 일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치지 않는 체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면 좋습니다. 그 무한도전이라는 이런 프로에 보면 유재석 씨가 나오는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의 컨셉이 평균 이하거든요. 평균 이하의 컨셉이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운동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도 특집에서 그렇게 외줄 타고 손 힘으로 막 올라가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매일 50분의 운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일 50분의 운동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흰머리는 납니다. 그러나 아들과 열심히 운동장을 같이 뛸 수 있습니다. 자, 체력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언어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직장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영어와 제2 외국어를 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20대 분들은 정말 언어를 향상시키는데,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 언어는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3년에서 6년 정도 훈련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6년 정도 영어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비교적 영어에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자유롭게 하냐면요, 저는 트윗에 CNN 뉴스를 이렇게 트윗을 받습니다.
그러면 트윗은 좋은 게 굉장히 문장이 짧습니다. 한 3줄 안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네팔 지진 같은 것도 저는 한국 뉴스에 나오기 전에 CNN 트윗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S 공습이나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로서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어를 내가 뭘 하면 되지? 하루에 10분, 30분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영어 훈련법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하나 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 드라마는 너무 말이 빠르고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말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쿵푸 팬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런 걸로 하면 그 문장이 짧고 아이들 문장이라서 잘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트나 인크레더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서 듣고 그리고 또 자막을 보면서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즐겁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장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3단어나 4단어로 계속 짤막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입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도 잘할 수 있고 이메일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다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독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서점에 자주 가는 겁니다. 그냥 놀기 삼아 서점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점을 정해 두시고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냥 가서 내가 책 앞쪽에 몇 개 한번 읽고, 그러니까 한 2-3페이지 읽고 커피 마시고 오겠다, 요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한 챕터 정도, 요즘은요 책 쓰는 사람들은 한 챕터를 길게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해서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챕터 그냥 읽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재미를 붙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재미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비판인데요. 비판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융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보는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너무 꼼꼼히 읽으려고 하고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은 10중에 9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방법대로 그냥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냥 서점 가서 대충 한 2페이지 읽고 나 그 책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읽으시면 나중에 짜증나서 못 읽습니다. 재미삼아 하시고 그 일을 한 10년 이렇게 하시면은 누구나 비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또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요? 로봇과 경쟁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인사이트를 가지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단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충분한 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십시오.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00개만 해보십시오. 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인표 씨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그러면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할까요? 예, 하나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1000개도 하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사이트, 이 세상을 읽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서점에 나가는 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가서 책을 한 권, 한 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1000페이지 되는 책도 순식간에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피케티 얘기했죠? 예, 그 21세기 자본론이 한 800페이지 됩니다. 네,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열심히 읽었다 그랬죠? 그래도 저는 그 책 거의 다 읽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 자랑으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미삼아서 읽는 일을 한 10년 하시면 그런 어려운 책들도 마음 잡고 읽으면 순식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무기를 뭘로 만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또 그것을 실천하시면은 미래에 들어갈 삶의 에너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악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악인들은 망한다. 예, 악인들이 버는 돈은 망한다. 이게 어떻게 측정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감소세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이렇게 재산을 잃는가 하는 그런 감소세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일반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인들이 재산을 잃거나 망하는 그런 부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뭐도 확인할 수 없죠? 예,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나타난 현상들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특정 부분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을 건가 결심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심이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막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쵸? 다 뭐 어떤 부정 비리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나 뭐 인간이 악하고 또 약하고 또 사회적 구조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완전히 뭐 좋은 방법으로만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성악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도 어떤 악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구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악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의한 돈, 그 교습비를 받으면요 운영이 안 돼요. 정말 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다른 학원들을 잘 보시면은 그 수업 시수로는 절대로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한 과목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왜 망했을까요? 예, 그거대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돈이. 예,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게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클래스당 한 15명에서 20명만 되면 그렇게 돈을 작게 받아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또 이윤도 남길 수 있거든요. 제가 홍보를 잘 못하고 전략을 잘 못 세운 거지 그 돈이 전혀 안 되는 돈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살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성공도 할 수 있다. 뭐 반에 한 30명씩 하면 굉장한 이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반에 30명씩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참 이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혼자만 잘못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잘못된 불완전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작은 부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성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정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신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방향성이 잘못되게 되면 돈을 사람 위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돈 밑에 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묻게 한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백수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백수호가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갱년기 여성이 좋다는 백수호, 이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홈쇼핑들은 1000억대의 매출을 올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니까 순이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90% 이상이 그 이엽 우피소라는 다른 약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가짜라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고 이제 뭐 집단 소송이나 환불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들은 이제 처음에는 뭐 다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이제 돈이 너무 커지니까 뭐 우는 소리도 하고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백수호 추출법을 한 어떤 기업,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그 회사인데 그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처음 시도가 뭐였겠습니까? 방향성이 뭐였겠습니까? 예, 속이는 거였죠.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걸 해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상장사는 아마 망할 것이고요. 또 그 큰 홈쇼핑은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0억대에 대한 이거를 손실을 또 이 다른 걸로 메우려면 또 다른 잘못된 일을 해야만 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더 건전하고 발전해 나가면 이 정도의 일만 해도 사실은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빨리 올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잘못된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1년도에 망한 회사인데요. 인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엔논이라고도 하는 그 가스 회사입니다. 뭐 가스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분식 회계를 하거든요.
그 분식회계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중장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론이 그 어떤 투자를 합니다. 이제 통신 업계에 뛰어들고 싶어서 광 케이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익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영업 손실이 일어났는데 이중장부를 써서 괜찮은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가치를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통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만인 2001년 12월에 망하게 됩니다. 예. 이 악한 돈, 그런 것을 모아서 실제로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시 이제 분식회계 뭐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뭐 2014년 동양그룹 사태 아시죠? 그 동양파이낸셜 그리고 또 효성그룹 같은 지금 이제 분식회계로 그러니까 이중장부를 써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들이 뭐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이중장부 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발전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회사 자체는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책에도 나오듯이 그 회사에 또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타격을 받고 그 일을 수습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 자체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게 더 좀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한 회사의 오너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잘못하면 징역을 살게 되고 또 징역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질타, 여러분 악플러 아시죠? 그거 한 명만 나를 싫다고 말을 해도 정말 힘든데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최소한 엄청난 그 충격과 그리고 벌을 받고 있는구나, 그 벌이 상당한 양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칠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아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라는 걸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존경심이나 이런 것은 큰 타격을 받는다. 그것이 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이제 분식 회계를 했지만 뭐 대법원에서 좋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500억을 횡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리를 해주던 사람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그게 들통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역 4년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너지가 정말 작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대기업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개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당한다면 아마 훨씬 더 힘든 삶의 에너지가 소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교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많이 줄었지만 이 촌지, 그렇죠? 가벼운 뇌물 아니고 이제 좀 심각한 촌지들, 그런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이제 불안하겠죠. 예, 불안하고 또 그리고 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넘어가지 않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불명예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참 그냥 자기가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버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식당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 좋은 재료를 기간을 넘겨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 기간이 되면 김밥을 팔았는데 유효 기간이 지난 음식을 넣어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단 한 사람이 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하게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전돼서 더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에서 식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여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줬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그 일하던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고 그 어린이집을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그럼 사실 이렇게 한 번만 잘못이 이렇게 노출된다 해도 더 이상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어린이집을 경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발전해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위험성을 안고도 내가 돈을 줄이는 일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일인가?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정치적 비자금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개인적인 비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주머니를 찾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보, 그 신발 어떻게 했어? 나 그 신발 버렸는데? 띠라리, 뭡니까?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장난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렇게 친정에 보내고 또 시댁에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비자금을 한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면 굉장히 서로의 신뢰의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부 사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만 해도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인가?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냥 나 자신 혼자 살아가는데도 나는 어떻게 도대체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천지를 받고 그냥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며 살 것인가? 나는 언제 드러나도 좋다.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관찰해 보면 그 에너지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돈을 번다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아이들이 먹는 분유의 장난을 쳤습니다. 일본에서 만두의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의 장난을 쳤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린이집 식비를 아끼고 재료비를 아끼고 가외 활동비를 아껴서 아이들에게 불량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회사에서 6천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해서 비자금을 6천억짜리인데 1,000억을 비자금으로 마련합니다.
그 건물이 어떻겠습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죠? 예, 개인 집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 또 집안 생활비로 썼습니다. 우리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남을 못 믿는데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채권과 다시 들어가면 학원에서 이렇게 제가 국가가 만드는 좋은 이웃 관계라고 그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아주 부자들은 뭐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고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많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러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들 부정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버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지만 이 반격을 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반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반격을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커피들 보면은 이 빈민국들 굉장히 그 어려운 나라들 아이들 노동을 착취해서 그 커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정 커피를 좀 먹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커피를 사 먹으면 한 6번 정도는 그 공정 커피를 파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커피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그 커피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이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점령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작은 가게나 시장에서 사게 됩니다. 제품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를 야단을 칩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얼굴 보고 살았는데 뭐 야단 치면서 팝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교환 환불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서 삽니다. 왜냐하면 제 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신대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골목 상권을 무자비하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큰 회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여러분들 최대한 잘 뽑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정말 힘들지만 잘 뽑으셔야 됩니다. 애증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하지만 참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뽑아서 제가 복지정책으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후도우미가 없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되면서 산후도우미 제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와 아내를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이렇게 악한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줄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신이 만든 이 플랫폼은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잠언의 예언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니면 더 빨리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약자들이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뭐 큰 대기업이 아니라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한 10년 살았는데 그렇게 나쁘게 한 학원들이나 그리고 가게들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관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벌을 받고 있나 없나 한번 잘 살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학원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